올해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서는 상저하고 상반기는 떨어지고 하반기는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이 사실일까요? 일단 말입니다. 상저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충격적입니다. 1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1815건입니다. 2,000건 아래에요. 2,000건. 3,000건을 넘어가지는 절대 못했고요. 2,000건 아래까지 떨어졌으니까 이게 굉장히 충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아파트를 보면요. 역대 평균치가 6,040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난 8월에 3,871건이 최고였거든요. 그것이 말입니다. 쭉쭉 떨어지더니 10월에는 2,310건, 11월 1,815건으로 마감했습니다. 야, 이게 집값이 예상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절벽 수준으로 간다는 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상황이 점점 나빠진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말입니다. 2022년 2월에 820건이나 10월에 559건보다는 많아요. 그러나 12월도 만만치 않게 보입니다. 12월도. 그러니까 집값 자체는 뭔가 불안하다는 분위기 확실히 감지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다가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도 보면요. 지난 8월 11억 3,315만 원에서 12월 9억 2,998만 원으로 2억 317만 원의 차이가 나고요. 17.9%가 떨어졌습니다. 거래가 잘 일어나지는 않지만 거래가 됐다고 하면 하락 거래를 한다는 뜻이에요. 하락 거래를 한다는 뜻은요. 지속적으로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집을 사려고 하면 지난 8월 대비 2억 이상 떨어진 집을 사려고 든다는 뜻이고요. 파는 사람들도 건매 때는요. 2억이나 혹은 3억을 낮춰 시장에 내놓는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것이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도 말입니다. 평균 거래 금액이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 틀리지 않게 보이시죠? 게다가 말입니다. 게다가 이걸 보세요. 매물은 점점 늡니다. 좀 줄어드는가 싶더니요. 12월 31일 현재 7만 5,117건입니다. 예. 1월 2일에 4만 9,198건이었거든요. 연초 대비하면 52.7%가 늘었고요. 2만 5,919건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팔고자 하는 매물은 많고 그죠? 거래는 안 되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격을 떨어뜨려야지 거래가 된다는 뜻인가요?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가격을 떨어뜨려 주면 거래가 된다는 뜻이니까 물량은 굉장히 많아지고요. 예, 공급은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수요는 줄고 이거는 뭐 결국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게다가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게 주택 착공 실적이나 혹은 인허가 실적이나 이게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착공 실적은 11월까지 보면요. 전년 대비 52.4% 줄어들어서 17만 400 가구를 공급한다고 하거든요. 착공. 반면에 말입니다. 인허가 실적은요. 지금 작년 대비해 보면 36.9%가 떨어졌습니다. 29만 4,500 가구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물량은 많이 나와 있는데 착공이나 인허가 특히 말입니다. 중요한 건 착공 실적 물론 인허가 실적도 중요하지만
착공 실적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많이 줄어드니까 공급이 앞으로 줄어들 거라는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예리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리하게. 그렇게 되면 여러분 분명히 상반기는 떨어진다. 상반기는 저다. 지금 현재 지표로 보면 맞아요. 그런데 인허가 실적이나 혹은 예, 착공 실적을 보면 하반기 가서는 달라진다. 이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시장은요. 예, 지금 현재 어떤 분위기로 예, 끌고 가자면 떨어지는 거고 있는 게 현재고요. 서울 아파트 매매값을 보면 변동률 자체가 예, 지금 현재는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떨어지는 것이 보면 12월 18일 주에는 0.04가 떨어졌다가 12월 25일 주에는 마이너스 0.03이잖아요.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동이 있다는 거예요. 변동이. 들쭉날쭉 들쭉날쭉한 변동.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이게 상반기는 많이 떨어지고 하반기는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지 않고요. 이게 결국은 들쭉날쭉 들쭉날쭉. 마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박스권 장세를 계속 연출하는 것처럼 장기 침체에 저는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봅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가 기본적으로 공급 중심의 예, 주택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은 더 많이 어떤 시기든 일어날 거고요. 지금 민간에서는 워낙 인건비가 오르고 예, 원자재 값이 올랐기 때문에 공급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에 대한 해결책도 자꾸 만들어내면서 예, 시장 중심의 정책을 펴지 않을까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 말입니다. 결국은 지금 주택산업연구원에서는 올해 마이너스 1.5% 하락할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올해 집값. 그러나 서울 집값은 1% 올라가고요. 예, 수도권 집값은 마이너스 0.3%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시장 자체는요. 이게 예, 박스권 장세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는 것이 시장을 제대로 읽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읽으면 그렇게 틀릴 것 같지는 않아요. 분명한 것은 현재 시점에서 집값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예, 향후 미래 관점에서 보면 공급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예, 여기에 어떤 경제 어떤 상황까지 예, 금리가 인하되는 상황까지 번지고 이렇게 되면 집값이 또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 절대로 폭등이나 폭락은 쉽지 않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폭등이나 폭락이 올라 그러면 경제에 최악의 상황이 와야 되잖아요. 그죠? 경제에 최악의 상황이 와야 되는데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지금 갈 수 있을까? 물론 말입니다. 지금처럼 전쟁이 더 격화돼서 이 전쟁 자체가 어마어마한 충격의 어떤 상황으로 발전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를 봐서는 그 정도까지의 위기는 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예, 지금 뭐 집값이 급등락하는 그런 최악의 상태까지는 가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오늘 진단을 해봅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중요한 것은요. 시장 전체의 변화거든요. 그 전체의 변화를 항상 우리가 명심하면서 시장 전체를 읽어나가자 이런 이야기 여러분에게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제가 계속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지표가 실제로 딱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말입니다. 올해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으실 분들은 정관진 TV를 경청하시면 그 기회가 다가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